안녕하세요. 강남다문화연의 김정훈 원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 또는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치료법은 저희 병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크게 4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게 되면 특히 뇌신경정신 쪽에 문제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체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머리뼈와 척추에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 자체에 자극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율신경 실조증, 우리가 교감신경을 생기게 되면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오장육부를 먼저 안정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증상에서 얘기했지만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슴이 답답하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화해병증과 관계되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체질에서 보면 소양인 같은 경우는 특히 화가 많기 때문에 그 병증들이 아주 사납게 또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화해병증이 나타나지만 소양인과는 다르게 기가 꽉 뭉쳐서 울체되면서 은은하면서 답답한 형태로 오게 됩니다.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 화해병증이 오게 되면 어떤 형태로 오게 되면 옆구리도 좀 뻐근하고 목과 어깨가 심하게 결리면서 그러면서 눈도 뻑뻑하고 입이 마르면서 이런 형태로 오는 것이 태음인의 특징입니다. 태양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상태가 오게 되면 머리가 아픈 증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율신경 실조증의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질의 오장육부의 상태를 봐서 그 병증과 맞추어서 한약이 들어가서 치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두개청골 추나요법입니다. 머리뼈와 척추를 타고선 쭉 안에는 뇌척수액이 끊임없이 우리 뇌를 싸고 있고 그다음에 척수를 싸고 있는 이 듀라라는 막 자체에 끊임없이 흘러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리 몸을 조절하는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목에서부터 연결이 되고 붙게 되면 꼭 문지방 턱을 못 넘는 어떤 선처럼 걸려서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두개청골 추나요법을 통해서 교정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척추를 타고 나면 자율신경이라는 것 자체는 척추 추체 주변에서부터 몸의 오장육부를 통해서 발현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한의학적으로 보면 방광경 라인의 혈자리들과 관계가 깊습니다. 폐수, 위수, 간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척추 주변에 방광경의 혈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자극을 주는 치료를 통해서 자율신경 자체를 조절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율신경계 자체는 우리의 사람의 무의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우리가 의식, 정신계는 크게 나누어 의식계와 무의식계 또는 무의식계는 잠재의식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의식계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이것들은 전부 다 의식계지만 이 의식계 영역보다 더 많은 영역이 우리는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역 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의 기억들 또는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율신경계의 교감, 부교감에 어긋나는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최면 치료라든지 또는 NLP 치료 또는 EMDR 치료처럼 직접적으로 우리 심리적인 무의식의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풀어주는 EMDR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여갖고 그 근본적인 뿌리를 뽑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과거에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 상처에 의해서 커서도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속담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어렸을 때 자라한테 물렸던 작은 경험이 나이를 먹고 커서 소뚜껑을 보고 나서도 놀라는, 이건 뭐냐면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서 남아서 유사한 형태를 떠올리는 순간 그것이 떠오르면서 불안감, 공포감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토탈하여 갖고 그 환자분의 어떤 문제, 어떤 해결 방법이 가장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저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또 다른 제가 봤던 사례 하나를 얘기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얘기 드릴 사례는 20대 여성이고 주소증은 수족냉증과 소화불량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긴장을 잘하고 조금만 긴장하면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또 배가 딱딱해지면서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 중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사지말단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수족냉증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체질로 보면 소음인 체질이어서 마르고 추위를 잘 타는 그런 체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기력이 약하고 예민하고 사소한 것에도 잘 긴장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늘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자율신경계 자체가 아주 센서티브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좀 둔해야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계속 느껴지고 반응하게 되다 보니까 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소음인의 체질약을 복용해서 몸 안의 기운과 양기를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두개천골 추나요법을 통해서 두개골과 척추의 정렬을 통해서 뇌척수의 순환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척추 쪽으로 가는 자극에 혈자리에 침을 놔서 혈행의 흐름을 도와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하고 대략 한 2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 2달 정도 치료하고 나서는 손발이 많이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좋아지면서 조금 과거 같으면 벌써 조금만 신경 써도 탈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좋아서 좀 더 편안하게 직장 생활도 하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우리 온몸의 전신에 모든 오장육부와 또 정신계를 함께 자극 줄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아무리 검사를 하여도 CT나 MRI 혈액 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하여도 나는 힘들고 아픈데 왜 아픈지 원인이 없어요. 괜찮으세요?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만 듣고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 자율신경 실조증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 실조증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 질환에서 고민하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